하지만 우리는 저축을 통해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비의 유혹을 이겨내고 목표한 금액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작은 성공의 결과들도 함께 쌓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이룬 사람이 큰 성공도 이루기 마련이죠. 부자는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남의 성공담을 부러워하며 그저 그런 시간을 보냈던 나를 과거로 만들 수 있게 나를 위한 계획을 세워봅시다. 관역이 명확해야만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맞춰야 하는 관역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데이 1. 소비하기 위해 일하는 삶 vs 일하기 위해 소비하는 삶. 우리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건지 말이죠. 사실 잘 사는 것은 목적이고 돈을 버는 것은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옷과 화장품을 사기 위해 직장에 다니는 건지, 직장을 다니기 위해 옷과 화장품을 사는 건지 자기 자신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벌어도 남는 게 없을 때가 종종 있으니까요. 이럴 때 우리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이처럼 목적과 수단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돈을 제대로 못 모으고 그렇다고 마음껏 쓰면서 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쓰기 전에 원하는 삶의 모습과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계획해야 하며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니까요. 데이 2. 정리는 돈 버는 첫걸음.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취하는 숙면. 소박한 살림살이에서 오는 여유. 단순한 옷차림과 신발에서 묻어나는 시크함.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부터 얻어지는 경제적 안정감. 이런 생활을 꿈꾸시나요? 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면 정리된 공간에서 마음의 여유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면 경제적 안정감도 가질 수 있으니 일거양득입니다. 소박한 살림과 적은 양의 옷과 신발만으로도 살아가기엔 충분합니다. 이제 주변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먼저 주변에 있는 물건 중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들을 모두 꺼내봅니다. 아마 겹치는 물품이 많을 거예요. 비슷한 색상의 립스틱, 같은 디자인의 재킷들,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서 볼펜을 3개나 발견하기도 했답니다. 평소에 정리를 잘 안 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소비한 것들이죠. 늘여놓은 물품들을 보면 아깝다라고 생각할 게 뻔합니다. 쇼핑 금지, 무지출 데이, 아껴 쓰기 구호를 외치며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정작 돈 새는 구멍은 따로 있던 것이죠. 그래서 강압적인 절약보다는 모르고 중복 구매하는 것을 멈추는 게 먼저입니다. 이제 정리를 시작해 볼까요? 집안을 싹 정리해보면 분명 중복해서 구입한 물건들이 나옵니다. 또 계획 없이 구매했다가 쓰지 않던 물건도 보일 거예요. 평소에 정리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쓴 것이죠. 주변 정리를 끝냈다면 다음 4가지를 기억하세요. 정리하기, 처분하기, 안 사기, 기증하기. 남은 물건은 항상 같은 자리에 두고 안 쓰는 물건이 생기면 즉각 처분하며 여러 번 샀던 물건들을 떠올리면서 웬만하면 사지 말고 사용하지는 않지만 쓸만한 물건이라면 기증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데이 3. 책 정리로 시작하는 구조화 작업. 공간을 어지럽히는 물건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책장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책장을 정리한다는 건 머릿속을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재테크 공부하느라 구입한 책이 어지럽게 많으시죠?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마치 팬트리에 주먹구구식으로 쌓아두던 짐을 분류한 뒤 선반을 짜서 물건을 분류하여 재정리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먼저 버릴 것은 버리고 나머지는 구조화하는 작업을 해보세요. 구조화란 일관성 없는 복잡한 문제들을 프로세스를 통해 단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조화하면 중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책 정리 방법은 다음과 같이 나열, 구분, 출간, 정리, 반복 순서입니다. 순서를 기억하면서 가지고 있는 책들을 정리하면서 함께 적어볼까요? 책 정리 순서 1. 나열. 무의식 중에 책장을 어지럽히던 책을 모두 꺼내보세요. 2. 구분. 경제지식, 투자마인드, 부동산, 주식, 투자 등 분야에 따라 책을 구분합니다. 3. 출간. 구분한 도서를 출간일 순서로 정렬합니다. 4. 정리. 곁에 두고 다시 꺼내지 않을 책은 처분합니다. 5. 반복. 새로운 책을 구매했을 때도 분야별로 구분하여 책장에 넣습니다. 데이 4. 시간도 돈이다. 루틴화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에도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무의미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일들을 루틴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개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따뜻한 물을 끓이고 신문 펼치는 일을 루틴화해보세요. 별 생각 없이 하는 일을 루틴화하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답니다. 루틴화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원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컨디션을 부단히 좋은 상태로 유지해야 하죠. 체력이 안 좋아서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군더더기처럼 붙어있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과감히 쳐내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지만 사람마다 다른 성과를 내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일들에 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으니까요. 매사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면 에너지 소비가 심하겠죠. 그래서 꾸준히 반복되는 일들은 일정 부분 루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종일 바쁘게 움직인 당신, 반복되는 일상을 루틴화해보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세요. 아래 프로세스대로 일상의 루틴화를 시작해볼까요? 루틴화 프로세스 1. 시간대별로 데일리 스케줄을 작성합니다. 2. 불필요한 습관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고칠 수 있는 습관인지 스스로 질문합니다. 4. 해당 습관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을 매일 기록합니다. 5. 의식적으로 해당 습관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데이 5. 심플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시간관리법. 일상을 루틴화했다면 이제 시간관리를 좀 더 세분화해 볼까요? 먼저 시간관리를 해야 하는 목적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한정된 자원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더 큰 성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는데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비법이 뭘까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의 사진을 보면 옷차림이 거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저커버그가 매일 같은 옷을 입는 이유는 옷을 고르는 시간이 아까워서입니다. 그 시간 자원을 더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사용하고 싶어서 이런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 역시 시간 소모를 줄이고자 늘 똑같은 옷만 입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패션이 오히려 실리콘밸리 사람들의 트렌드가 되기도 했다니 재미있지 않나요? 이처럼 우리도 불필요한 데 쓰이는 시간을 정리하고
계획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해보면 어떨까요? 다음과 같이 시간관리 팁을 알려드릴게요. 시간관리 팁. 자신만의 생체 리듬을 확인하세요. 새벽형 인간도 아닌데 무리하게 미라클 모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녁형 인간이라면 저녁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배치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집중력이 높은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하면 성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체력을 기르세요.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택시나 자가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동선 관리를 위해 한꺼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세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운동하고 슈퍼에 들러 장을 봐서 집에 들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부동산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활동에 따로 시간을 내기보다 평소 가고 싶었던 동네에서 약속을 잡고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하여 미리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을 공부나 자기계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세요. 메모지나 수첩을 들고 다니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짧은 기록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시간이 가는 걸 깜빡할 때가 많으니 떠오르는 기억은 반드시 적어두세요. 투자에도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직업 투자자가 아니라면 재테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삶의 균형을 잃지 마세요. 그저 자신만의 원칙을 정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만의 루틴을 만들면 투자에 드는 시간은 절약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답니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시간을 아껴주는 투자 원칙. 매일 경제 기사를 읽습니다. 매주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환율, 금리, 유가, 금값의 추이를 기록합니다. 매월 가계부 수입과 지출을 정산합니다. 바빠서 매일 쓰지 못해도 괜찮아요. 매 분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합니다. 변화된 경제에 따른 주기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매년 자산 변화를 기록합니다. 데이 6. 쏟아지는 투자 정보 가려내기. 투자를 위한 정보는 무수히 많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밤새 생산된 정보들이 매체별로 쏟아져 나오죠.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쓸모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작업에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결국 나는 이 많은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겠죠. 정보 자체에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몇 가지 신뢰할 만한 경로를 세팅하고 맥락적 사고를 통해 인사이트를 찾으려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유튜버나 SNS 구독은 지우고 관심 있게 봐야 할 몇 가지 정보 채널을 확정해 볼까요? 다음은 투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추천하는 몇 가지 채널입니다. 경제기사.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는 빠르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스크랩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뉴스 사이트 또는 신문 구독을 통해 신속하고 신뢰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 전문 유튜브. 투자 전문 유튜브 채널은 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쉽게 풀어서 제공해 줍니다. 대표적인 투자 전문 유튜브 채널로는 슈카월드, 3프로TV, 소수몽키 등이 있습니다. 뉴스레터. 경제 뉴스레터는 경제 분야의 최신 뉴스와 정보를 이메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주제와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며 독자들이 경제 지식과 인사이트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며 대표적인 뉴스레터로는 레빗노트, 미라클레터, 부딩, 위클리비즈 등이 있습니다. 공공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동영상, 웹툰, PDF 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KDI 한국개발연구원 사이트 등을 참고하세요. 민간 금융기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에서는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재테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 교육 자료와 동영상, 리서치 보고서 등이 고객 눈높이에 맞춰 준비되어 있으니 거래하는 금융사 사이트를 챙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데이 7. 물건, 정보, 시간 정리만큼 중요한 마음 정리. 대부분 사람은 재테크를 하지 않습니다. 재테크는 어렵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흐지부지 끝나는 게 재테크입니다. 꾸준히 재테크만으로도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재테크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물건, 책, 시간, 정보를 정리했듯이 이번에는 마음 정리도 해볼까요?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버려야 할 5가지 마음을 소개합니다. 첫째, 연약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누구나 재테크에 관심은 많지만 잘 모르거나 한두 번 실수로 인해 중도 포기하고 맙니다. 손실의 고통이 이익의 기쁨보다 2배 크기 때문이라고 하죠. 널뛰는 주식시장에서 안정을 찾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려면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한답니다. 보통은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약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도 괜히 주식 샀다가 망했잖아. 이제 이 세상 망하려나 보다. 이럴 때 다음의 2문장을 떠올리세요. 나는 내 돈을 스스로 굴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투자하기 괜찮은 곳이다. 둘째, 착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악 동화에 길들여진 것일까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해야 한다는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되는 착함은 일방적인 인내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배우자가 안 된다고 해서, 주식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서 등의 이유로 투자의 기회를 놓치곤 하죠. 한 번뿐인 인생,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착하게만 살지 마세요. 셋째, 가족을 위해 지나치게 희생하지 마세요. 과거에는 남편을 성공시키고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많은 엄마가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녀 간 연봉 격차가 줄어들고 직장 내 여성의 근무 조건이 개선되어 맞벌이 가구와 전체의 46%에 육박하고 있지요.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스터디 모임에도 가고 싶지만 가사에 발목이 잡히면 도통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가사 노동을 분담하고 엄마들도 일이나 재테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내 시간과 능력을 희생하는 자세부터 버려야 합니다. 넷째, 재테크 공부가 어렵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저는 경제를 1도 모르는데요. 어떤 공부든 처음부터 100%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몰라도 책을 읽고 바쁘면 좀 쉬다가 다시 시작한답니다. 그러니 공부가 어렵다는 편견부터 버리세요. 다섯째, 뭔가를 싸게 사야겠다는 마음을 버리세요. 무력을 줄이고 허영심은 버리고 돈과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사기 위해 하루 종일 최저가 검색만 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세상의 물건은 딱 2종류입니다. 돈이 되는 물건과 돈이 안 되는 물건. 돈이 될 것 같은 물건은 명품, 그림, 귀금속 등이죠. 이런 건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도 오르니 지금 비싸더라도 사세요. 하지만 돈이 안 될 것 같은 물건은 싸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쁜 쓰레기일 뿐입니다. 쓰레기를 사기 위해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죠. 뜨끔하셨다면 성공입니다. 데이 8. 지속 가능한 재테크를 위한 마인드.
이제는 재테크 계획을 세울 시간입니다. 지속 가능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죠. 우리는 번다, 아낀다, 불린다라는 삼각대를 세워보겠습니다. 1. 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소중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여 소득을 늘립니다. 2. 아낀다. 내 기준에 맞게 내 능력 범위 내에서 절제보다 정제하며 적정 소비 생활을 합니다. 3. 불린다. 주식, 펀드, ETF 등을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 있게 깨우치고 배우고 실행합니다. 복잡하면 어려우니 간단하게 위의 3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뭐든 다 알 필요도 없고 뭐든 다 하겠다는 마음도 먹지 마세요. 그저 어제보다 좀 더 낫고 내일보다 조금 모자란 오늘이라면 괜찮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기 위해 경제활동과 소비생활, 재테크의 필요성을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즉 소득을 높이고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경제 공부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장기간 투자합니다. 그럼 저축액이 얼마나 모여야 본격적으로 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돈을 종잣돈이라고 말합니다. 종잣돈이란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이 있어야 하듯 자산을 모으고 불릴 때 종자가 되어줄 돈이라는 뜻입니다. 내 자산의 종자가 되어줄 종잣돈은 과연 얼마일까요? 나이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최근에는 보통 5천만 원 내지 1억 원을 종잣돈의 기준으로 봅니다.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축만으로 종잣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안정적으로 돈을 쌓아갈 수 있다는 점과 아껴 쓰는 습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 형성 초기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1년 동안 적금을 부어 목돈을 마련했다면 그 다음에는 복리를 활용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다시 예금으로 예치하여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이죠. 이렇게 몇 년을 반복하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저축으로 종잣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만 듣고 교과서로 공부했는데 서울대 갔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저축을 통해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비의 유혹을 이겨내고 목표한 금액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작은 성공의 결과들도 함께 쌓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이룬 사람이 큰 성공도 이루기 마련이죠. 부자는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남의 성공담을 부러워하며 그저 그런 시간을 보냈던 나를 과거로 만들 수 있게 나를 위한 계획을 세워봅시다. 관역이 명확해야만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맞춰야 하는 관역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